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인 박정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현의 대표 변호사 박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이런 네네. 말 하면 궁금한 게 연예인들이 실제로 많이 만나나요? 소송이나 뭐 이런 자문 업무들 할 때 실제로 연예인을 많이 보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실생활하다 많이 받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많이 만나 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당사자들의 설명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않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이 만나 뵙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만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생겼나요? 예, 일단은 당연히 이제 화면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모가 굉장히 특출나신 경우들은 있어요. 일단 사무실에 오셔도 저희 사무실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나 직원분들도 막 이렇게 좀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는 자제를 시켜드리죠. 예, 그렇게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많이 좋아하고 또 제가 팬으로 있는 또 연예인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사건이나 뭐 이렇게 법률사무로 만나 뵙게 되면은 조금 저도 사무적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의뢰인 이상이라는 느낌을 들지는 않고요. 오히려 또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끝나서 그분들이 또 좋은 활동하고 계시면 그때 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그런 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네.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번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예, 그런가요? 예. 뭐 그런 속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쪽 일을 할 때도 모든 분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연예인이나 엔터테이너 쪽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제 소속사라고 하죠. 요새 매니지먼트사들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엔터테이너 쪽에서 일을 하느냐 혹은 그 반대 소속사 쪽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양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회사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수익적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연예인분들을 저희 의뢰인을 모시고 하는 경우로 해서 이렇게 수익이 반드시 낮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관계 어떤 전속계약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엔터테이너로서의 그 평생 활동해야 되는 어떤 엔터테이너로서 생명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 규모가 좀 더 높은 경우들이 그건 시간당으로 받아요? 아니면 성공보수로 받아요? 그건 어떻게 하나요? 예, 자문 업무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소송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다시피 그 착수금과 성공보수 이렇게 나눠서 한 20% 받나요, 그게? 성공보수는 이제 책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계약의 해지를 원하신다 그러면 해지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특정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금전적 청구, 못 받으신 돈이 있다거나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받으시는 돈의 얼마 몇 퍼센트를 이렇게 성공보수를 책정하긴 하는데 이게 10%를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10% 안쪽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 청구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억짜리면 뭐 어떤 10%면 큰 거 아니에요? 100억짜리 정도면은 이제 1%, 2% 안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로 하시는 연예인들 사건들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어떤 사건을 주로 하셨나요, 그러면?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쪽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연예인분들 관련된 사건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소속사 쪽이 아니라 엔터테이너 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분들 성함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또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일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신문 기사들이 난 경우가 있어서 혹시 제 이름으로 기사 검색해 보실 기회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 소송을 했구나 진행을 했구나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이거 하실 때 네. 어려운 점? 네.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소송 자체가 짧게 안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굉장히 길고 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소송 자체가 약간 제가 일단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소송을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가장 좀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사소송, 그중에서 또 이혼소송이에요. 이혼소송이라고 하면은 어떤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한 소송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인의 이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소송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혼 소송하고 좀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또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만났다가 다시 헤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약간 이혼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소송 자체도 법리적인 부분에 덧붙여서 심지어는
그 법률적인 부분에 또 떠나서 거기서 또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돌아와요. 그런 쟁점들이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속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연예 활동을 정상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떤 연예 활동의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다뤄지고 감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한테도 수시로 연락을 주셔서 어려운 부분들을 토로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이게 지금 사건이 내가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의뢰인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드리는 게 제 임무인가, 이게 헷갈릴 정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소모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변호사가 처음에 내가 엔터테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네. 뭐 이렇게 기획사를 쫓아가나요? 어떻게 해야 이런 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업계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가 뭐 소속사나 연예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명함을 돌리거나 이렇게 했던 그래? 것은 아니에요. 그래? 다만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쪽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되게 좀 저도 막막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시는 어떤 관계자분께서 한번 저한테 특정 연예인의 일을 한번 담당해 보지 않겠냐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승소했다는 이런 예, 그렇습니다. 승소를 해서 또 그 승소 내용이 또 기사에 또 한번 크게 다뤄진 적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기사들을 보고 되게 좀 소문이 나서 업계에서, 그래서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막상 그 찾아오시는 연예인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또 당사자 본인이 기사 보고 찾아왔어요라고 하시지 않고, 또 특이하게도 아는 작가님한테 소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작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찾으셔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기사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연예 관련 기사들을. 그래서 그 기사 속에서 이제 제 이름 발견하시고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 좀 어려움 겪는 연예인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하는. 또 이게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하면 뭐 즐거운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글쎄요, 뭐 보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제가 크게 느꼈던 것은 정말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분이 이제 저를 통해서 원만하게 다 해결을 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이름을 드날리고 계실 때, 그럴 때 제가 이제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반대로 소속사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속사 쪽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뭐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부동산 부분, 뭐 이 소속사들 사실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엔터테인먼트 꼭 관련된 이슈 아니더라도 이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신 다음에 또 이렇게 회사들이 발전하고 소속 연예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 봤을 때 제가 내가 연예 산업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네. 이런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이런 걸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엔터테인먼트 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분야의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셔야 된다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예인 분들이 반드시 소속사라든지 어떤 출연 관련된 문제들만 토로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뭐 개인사적인 부분, 가족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고, 특히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 설립 문제부터 뭐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상황, 세금 부분,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사적 문제, 특히 뭐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든지 혹은 또 뭐 마약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두루두루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은 반드시 갖춰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는 것 자체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단은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분쟁 상황이나 이런 게 노출되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언론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만약에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 이게 또 일반 산업 분야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연예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검색을 하셔서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이슈도 그냥 보통 이슈들이 아니라 그중에서 또 법률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요새 분쟁 사례들이 어떠한가를 좀 많이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요점만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많이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친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항상 많은 정보를 접하셔야 결국은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